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느림보 행복학교라는 팀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올해까지 2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행운을 행복으로 만드는 가시연꽃 지킴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홍성에서 이제 홍성군 홍성읍에 역제방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꽃이 자생하는 서식지가 있는데 이곳을 이제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역제방죽 생물 자원 조사를 좀 실시하면서 공부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 거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키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여기를 역제방죽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같이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들끼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역제방죽에 가시연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생태 환경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생물 자원과 그다음에 가시연꽃이 서식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조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저희 스스로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정도가 이제 생태 교육으로 해서 올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조사 활동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 역제방죽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자 해서 올해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홍성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는 그 가시연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시연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역제방죽 생물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역제방죽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진행한 세부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5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1회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1차는 이제 역제방죽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생태 해설을 좀 해주고 가시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식물 조사를 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형태를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 본인이 직접 본 것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시 그리고 2차 시에는 수서곤충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육상곤충으로 주변에 있는 이제 나비들이나 이런 곤충들을 좀 조사를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은 지금 3회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 내일 또 4차 시가 있고요. 5차, 6차까지 해서 6회차에는 아이들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조사를 하고 기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보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회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학생들이 직접 조사 활동했던 것들을 본인들의 같이 참여하지 못한 본인들의 친구나 가족들을 좀 모시고 초대를 해서 본인들이 활동한 것들을 좀 발표도 하고 체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6회차에는 보고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해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역제방죽에 사실 작년에 그동안 꽃을 많이 피우지 못했던 가시연이 작년에는 꽃을 좀 많이 피웠었어요. 그리고 잎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다만 저희가 항상 홍성읍 여기 역제방죽이 제일 문제였던 게
가시연과 같이 마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서 마름 때문에 가시연 씨앗이 물 밑에서 햇볕을 못 봐가지고 싹을 틔우는 게 많이 줄어들고 되게 힘들게 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작년에도 비 때문에 마름을 좀 너무 늦게 제거를 해주는 바람에 느지막이 좀 더 일찍 볼 수 있었던 가시연을 9월이 지나서 아주 늦게 꽃을 피우는 가시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마름 제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군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처럼 마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름이 많지 않는과 동시에 가시연도 똑같이 가시연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내내 지켜보니까 몇 가지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좀 다른 부분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마름물 제거한다고 전부 가시연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너무 느지막이 마름을 제거하면서 가시연도 같이 딸려 나가서 제거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정도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제 가시연이 싹을 틔우려면 햇볕을 좀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수심이 좀 깊어지게 되었고, 연못에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도 낮아지고, 그래서 싹을 틔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름 때문에 마름하고 같이 비슷한 종류의 붕어말이나 말즘 같은 식물들이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마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더 크지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름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붕어말과 말즘이 그 수면 아래쪽으로 물을 꽉 채워버려서 저희가 위에서 물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까맣게 뒤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가시연이 싹을 못 틔우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계속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런 새롭게 발견된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여기에서 계속 생태 교육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연꽃 이렇게 따로따로 보러 가긴 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관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시는 건 소중한 경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마름을 제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잘 몰라서, 이게 생태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 작업들을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사 중심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또 이게 뭐 후속 계획이나 마을과 연계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름과의 관계는 저도 이제 마을에 살면서 거기 역제방죽에 이제 가시연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진 않았지만요. 저희 작년에 이제 전문가로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움을 주시고 와서 해설해 주시고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들의 그 홍성에 환경 모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역제방죽에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가시연에 대한 귀중함을 좀 아시고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마다 지켜본 결과로 봤을 때 그 가시연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수심이 너무 깊지 않은 곳에서 땅속에 씨앗이 있다가 햇볕을 보고 발화를 해야 되는데, 마름이 그냥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연못을 전체를 다 뒤덮을 만큼 마름이 많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름이 그리고 봄에 가시연보다 더 일찍 올라와서 일찍 수면을 다 덮어버리니까 가시연이 햇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군에 요청을 해서 마름 제거 작업하는 거를 좀 이른 봄부터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어릴 때 해주면 씨앗이 나오기 전에 이미 햇볕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제 작업들과 요청을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조사 중심으로 저희 이제 작년에는 이제 조사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고, 올해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만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 중심으로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도 계속 공부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체험하는 형태로 해서 수서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채집해서 관찰해보고 이제 학습 형태로 조사나 이런 걸 하지만 직접 본인들이 스스로 채집한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기록을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도감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적는 기록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채집한 곤충이라든지 조사한 식물들을 그 자리에 놓고 제거하거나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그림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 선생님들 모임이 거의 학습 위주로 전문가들 불러서 배우는 학습 위주로 했었고, 올해는 그거를 그 지역의 학교 아이들한테 풀어주면서 조사 활동을 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멸종위기 2급 가시훈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급 멸종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조금 그 참여 인원이 지금 초등학생 1회에는 8명, 뭐 2회는 11명, 3회는 6명.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 좀 더 다양한 인원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역제 방죽이 아마 홍성에서도 조금 괜찮은 어떤 체육 같은 또 주민들이 어떤 걷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있고 가시연꽃이 멸종위기다라는 그래서 좀 함께 동참하자 하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떨까. 좀 홍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명 정도를 모집하는 걸로 예정을 잡아서 모집을 했고요. 지금 17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5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항상 다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지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참가를 시키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걸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고 부모님이 이제 신청을 해주기는 하시지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돈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학습을 위한 돈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책임감이나 그 의무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은 다 해놓으시고 다른 친구들한테 좀 본인이 못하면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못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또 욕심은 있으셔서 신청은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부터나 이런 데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참여도를 좀 높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지금 보고회라든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원을 몇 명까지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보고회를 저희가 실내에서 안 하고 역제방죽에서 직접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 그린 그림들을 엽서 제작을 하고 큰 걸개 그림의 역제방중 모습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좀 그려놓고 그 참여했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좀 부르도록 하고 부모님들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보고의 발표를 캠페인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